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아주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양 시장이 모두 출발한 후에 아주 잠시 동안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제 3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영역에서의 좀 움직임을 보였지만 10시가 지나면서 그대로 시장이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는 플러스 0.3 정도 출발했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각각의 매수 주체 자체도 어떤 쪽에 이제 스탠스를 놓고 해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불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7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억을 순매도했고 그냥 개인은 똑같습니다. 순매수 차감하면.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2489.02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3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시장 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오후 한 2시 좀 넘어가면서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의 외환 수합이 개시된다는 말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특히 이제 환율이 다시 내려가는 이건 이제 인위적인 개입에 의한 거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지수가 그나마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고 또 중국 시장도 기술주들이 아침에 형편이 없었는데 그것들도 이제 바닥을 찍으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에다가 우리는 이제 현대차 실적 이런 게 이제 더해지면서 제일 밑에 내려갔던 데서는 좀 올라와서 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출발할 때는 0.27% 정도 상승한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그냥 지수 850도 그냥 내주면서 한때는 마이너스 3.15%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830이 깨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오후에 가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그렇지만 이제 낙폭을 줄인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1,08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18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11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8.71포인트 어제보다 1.9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20일 이동평균마저도 그냥 별로 느낌 없이 그냥 이탈하면서 지수 2,500을 그냥 내줘버리고 쉽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직전에 저항선 때에 상당히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무슨 그냥 자율적 반등 이외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 지금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거는 연 4거래일째 연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4거래일 만에 무려 8%가 이제 8% 정도 빠졌어요. 그 부근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서 향후에, 물론 이제 급락한 거에 대한 자율 반등은 있겠지만 60일 이동평균선 지키는 것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은하고 국민연금의 외환수합 개시 때문에 1332원 20전에 끝나서 2원 60전이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59억을 순매도했어요. 기관도 350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만 800억이 넘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를 외국인이 20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614억. 그래서 현대차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아는 외국인은 오히려 144억을 팔았고요. 기관만 350억 샀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를 오늘 외국인들이 352억을 순매수했고 오히려 기관이 463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 이제 얘기가 많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셋 중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건 LNF 384억이고요. 에코프로는 474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무려 85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432억을 순매수하고 에코프로는 868억을 순매수하고 LNF는 218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떨어졌지만 개인들이 좀 샀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자동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현대차가 실적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3조 5,927억이 발표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86.3%나 올라간 거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 모비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차는 무려 4.74%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좀 희한하게 히토류가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랑 안 한 것 없이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세계 점유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90%, 뭐 85% 이렇게 되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히토류를 빼고 한다는 거.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중국 눈치 보면서 여태 히토류를 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이거는 이제 1분기에 차보험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 부문에 흑자가 기대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1분기에 그 대형 손보사 4개사가 차보험 손해율 평균이 77.4%, 그러니까 80% 밑에를 하회하고 있고, 이제 받는 그 보험료는 증가했는데 사망 등 중상해가 줄어서 그것도 좀 도움이 됐고 실손 손해율도 많이 개선이 돼서 그래서 손보사의 1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오늘 손보사 올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주항공하고 방산 이 우주항공하고 방산하고 같이 해당되는 것들이 주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 25일 날 한미 양국이 우주 탐사 공동의향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래서 양국이 우주통신, 우주항해, 달 연구 분야 공조를 강화한다. 그냥 서명입니다.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뭐 리걸 바인딩도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오늘 같은 날 반응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해서 아르테미스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 FA50 연습기죠. 그 500대를 그 미국에 수출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도 때문에 카이 한국우주항공 사장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하고 그 FA50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와 이제 뭐 이거는 뭐 돼봐야 미국 진출 시 훈련기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 등등해서 우주항공, 방산 이렇게 같이 관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우주항공, 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별로 보면 STX가 인도네시아의 니켈광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이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대체품이 뭐냐면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거라는데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거 생산하는
한답니다. 유니온이. 그래서 오늘 또 강하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오늘은 이제 뭐 일반적인 하락보다도 상당히 충격을 그러니까 좀 세게 충격을 한번 우리 시장이 한 방을 맞은 날이다. 이렇게 보여줘서 이 데미지 때문에 뭐 탁 맞으니까 벌떡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쉽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을 보면 어제도 제가 썸네일 제목에 이번에 시장 조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번 꺾이게 되면 충격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게 엄청나게. 왜냐하면 또 하락을 부르고, 그런데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막 한꺼번에 막 여기저기서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급격하게 수급을 더 악화시키면서 뭐 이제 깊이 빠졌으니까 내일이라도 뭐 기술적 반발성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소시에테 제네럴 창구로 쏟아졌던 하한가 물량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뉴스에서 계속 뭐 밤새 뭐 CFD 계좌의 청산 반대 매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좀 특이한 게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여기에 이제 주식 다단계 종목들의 주식 다단계가 개입돼 있다. 뭐 이래서 그거를 뭐 바로 보도한 게 아니라 이걸 추적해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이건 주식 다단계는 범죄 행위죠. 그게 있었다는 이제 그런 추적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긴급한 매도도 그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어떤 주식 다단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든가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되니까 회사가 거기에 연루되기 싫으니까 반대 매매를 그냥 쳐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그런 일들이 사실 안 터져야 되는데 장이 좋을 때도 그런 거 터지면 장이 막 이렇게 힘든데 지금은 뭐 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급속히 냉각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분이 홍보이사로 있는 금양이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어요. 이게 뭐냐면 임원의 이제 임직원 대규모 매도에 관한 건을 이거를 이제 정식 공시가 아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예고가 나왔거든요. 제재 예고가. 이것도 이제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또 오늘 이제 금감원장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최근에 급격한 상승의 배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위법이 발견됐을 때 처벌을 하는 걸 이제 오늘 또 강조했어요. 이러니까 막 나올 수 있는 게 한꺼번에 막 다 빵빵빵빵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기관들은 뭐 나름 자기네들이 그림 그렸던 것처럼 리포트 내고 이런 조사하고 뭐 이러니까 공매도 쳐놓은 거 공매도에서 돈 벌 것 같네요. 돈 벌면 뭐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개미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개인들이 최근에 인버스를 상당히 많이 샀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게 이제 다행히 한데,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 빠지는 게 이게 심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환율도 이게 이제 그동안에 달러가 맥이 없었는데 우리 화폐도 당연히 원도 맥이 없어요. 딴 데는 안 그런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원화가 강할 수가 없죠. 뭐 무역 적자 계속 나고 경상수지 적자 나고 그런데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오후에 한국은행 상당한 그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그 얘기해 놓은 거가 이제 오늘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환율이 하락했어요. 오늘 이제 얼마예요? 3원 원달러 2원 60전 지금 아직도 난리네요.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2원 60전 아까 3원 20전 이랬는데 2원 60전 뭐 이랬네요. 나중에 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6시쯤 돼서. 오늘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개입이 돼서 이제 환율 이제 방어에 나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환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도 오늘 아침에 기술주들이 아주 살벌하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도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뭐 오늘 이제 항생은 지금 한 1.7% 정도 빠지고 있지만 더 빠졌다가 이제 좀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된 그 덕도 좀 보고, 또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4.74%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거 덕으로 조금 이제 바닥에서 약간 떠오르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밑꼬리가 달린, 근데 이렇게 연속해서 빠지는 음봉이 계속될 때에 과연 이 밑에 꼬리 달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아무튼 그래도 낫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주말에 발표되죠. PCE.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연준이 이거를 더 많이 본다니까, CPI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시장 내부로 보면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시장이 급락을 하면 기술적 반등은 와요. 기술적 반등은 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한다, 이거는 좀 말려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위험을 우리가 택해서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비 오고 비바람 불고 막 하는데 굳이 뭐 배낭 메고 산행을 떠날 필요가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전문 산악인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우리는 이제 일반 투자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날씨 좋은 날 편하게 떠나면 된다. 그러면 그 비바람 불 때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매매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오는 매매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밑으로 하향으로 가면 이거는 뭐 천하 없는 종목이라도 이건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향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설령 그게 반등을 준다 그래도 페이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반등일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또 물리면 참 답답하죠. 답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무리한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하는 걸 오늘 좀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놀라시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빠질 때 이렇게 빠져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질질질 빠지면 그게 사실 시장이 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재매수 시점 잡기가 좀 편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을 뭐 그동안 뭐 외국인이 잘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았지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다시 잘 또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랬죠? 이제 우리는 들어갈 타임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들어갈 타임. 나오는 건, 예,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 가차없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해진 거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셨거나, 이제 나오려고 눈치 보고 있으시거나, 그런데 이제는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의 움직임을 흔들어, 방향을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는 뭐죠? 환율. 예. 환율을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해서 수합으로 한국은행이 개입한다고 해도 얼마나 개입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보면서 그걸 매일 좀 체크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 저랑 같이 뭐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죠. 오늘은 줌 라이브가 있어서 스쿨 회원님들은 이따 7시에 다시 뵙고,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